자, 이제부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건데, 자, 집중해서 봅시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뭐 배웠죠? 여러분 최초에 배웠던 게 변수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라는 것도 함수예요. 즉 여기 옆에 소가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다 함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int 함수 배웠죠. 그죠? 플롯 배웠고요. 플롯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맷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뒤에 소가로 붙는 것들은 다 함수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끝나는 것.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파이썬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함수라 해서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이미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운 거다? 지금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내장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계속 우리가 def 써가지고 한 거는 다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걸 리턴 값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걸 뭐라고 한다? 무슨 변수? 지역 변수라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거는 이건 무슨 변수? 전역 변수라 했죠. 함수 바깥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역 변수, 함수 지역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 변수.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함수 종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뭘로 한다? def로 정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조건문 배웠죠. if, elif, else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당연히 반복문 배웠죠. 반복문은 while문 배웠죠.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내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 숙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많이 써보고 사용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계속 안 배운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객체라는 개념입니다.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안 배웠습니다. 자, 이 객체가 일단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볼게요. 객체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객체는 폴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폴더가 왜 필요하죠? 그죠? 뭔가 어떤 파일을 묶기 위해서. 그러면 왜 묶는 거예요? 데이터를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폴더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객체 개념 설명할 때 자주 이제 드는 설명인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뭐 딸기철인지 딸기가 한창 나오고 있더라고요. 딸기철은 아닌데 사실 하우스 재배겠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딸기가 세계에서 유명세를 따가지고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기 농장 주인이어가지고 딸기 9상자를 이렇게 부둣가로 이렇게 배달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딸기가 K딸기래. K딸기. 뭐 요즘 K 해가지고 유행하죠. 그래서 K 딸기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상자씩 계속 보내야 된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딸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묶어 놓는다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하나는 뭐 싱가포르, 미국,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태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묶어 놓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K 딸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로 합시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이 이 딸기를 다 주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는 배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딸기 9상자가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낱개로 있다면 이 배에다가 몇 번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번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9번 실고 끝나나요? 아니죠.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몇 번 내려야 돼요? 또 9번 내려야 돼요. 묶여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배가 뭐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9번 트레일러에다가 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중간 집화장, 택배가 모여있는 중간 집화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또 9번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택배 기사한테 또 9번, 택배 기사가 지역 택배에다가, 택배 차에다가 9번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9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딸기 상자가 9개니까 망정이 이제 상자가 예를 들어 9,000개래요. 아니면 몇만 개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옮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바보가 같은 짓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부둣가 가면 뭐 있죠? 컨테이너 박스 있죠? 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지 아시죠? 바로 묶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몇만 장이 됐네요.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몇만 장이나 되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폴더에다 관리하지 않고 다 풀어놓고 관리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사진 1, 사진 2, 사진 3. 뭐 여름 1, 여름 2, 여름 3.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해야지 내가 원할 때 그 사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폴더 하나에 담았기 때문에 일단 뭐 들어가야 돼요? 날짜 들어가야 되고, 월일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찍었는지,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기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 지역 GPS가 그 사진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데나. 그러면 그 사진 설정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 찍었고 몇 시에 찍었는지 월일 다 나옵니다. 뭐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야 됐다는 거죠. 예전에.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관리하면 뭐 어때요?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누가 몇 월 며칠에 또는 언제 겨울에 찍은 사진 줘봐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폴더 압축해서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즉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즉 한마디로 같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객체를 배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썼죠. 자, 예를 들어서 나이를 저장한다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이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예를 들어 철수 나이, 영희 나이, 영수 나이, 민수 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변수에 숫자 4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수에 4개의 숫자가 다 들어가나요? 자, 변수에는 값을 오직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에이지스 출력하면 무조건 뭐만 출력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출력한 요 40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즉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담는다? 하나밖에 못 담는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변수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 리스트예요. 리스트. 뭐라고요? 이건 바로 객체의 일종입니다. 객체 중에 폴더의 일종인데, 자, 여기다가 대괄호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폴더는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고 폴더 안에 파일은 몇 개 있는 거죠?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이지스 안에 값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4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변수에는 여러분들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했죠? 한 개밖에 저장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4개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변수는 일단은 굉장히 조그맣다고 그냥 해볼게요. 뭐 실제로 조그맣고 그런 거 떠나서 되게 작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객체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코끼리처럼 커요. 자, 근데 이 객체를 이 조그마한 공간에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객체를 폴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조그만한 리모컨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는 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실제 우리가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램을 말하는 겁니다. 램. 자, 실제로 개발자가 관리해야 될 게 램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램이라는 걸 관리한다 했을 때 램에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택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힘이라는 공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힙이라는 그 메모리 공간에 그 객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그 객체하고 이 변수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지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공간에 스택은 뭐예요? 쌓는 곳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메모리 구조상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 살짝 조금 특이하게 작동하는데 왜냐면 그 값이 언제 결정된다? 그 데이터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 그 값이 그 변수의 타입이 정해진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내가 정수를 넣게 되면 그 정수 타입이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A라는 변수에 true false를 넣게 되면 그 값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달라요.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주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산시 단원구 뭐 고잔동 123-456번지 이런 식으로 그게 주소인 것처럼 실제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그래서 그 리모컨을 그 주소값을 리모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가 그 객체가 이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이 리모컨 실제 주소값이 있는데 그 주소값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정확하게는 주소값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이 변수가 이 주소값을 뭐 하냐면 참조합니다. 참조해요. 혹시라도 C 언어 배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에서 포인터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변수가 이 주소값을 참조하게끔. 그래서 주소값을 통해서 이 객체에 접근해서 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이 변수에 리모컨은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aegis 한 다음에 대괄호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egis2 이렇게 썼어요. 객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이게 객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aegis 이렇게 써버렸어요. 자, 그러면 aegis라는 거에는 그 객체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리모컨의 복사본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A 10 한 다음에 B에다가 A 집어넣게 되면 이때 A는 뭐예요? 10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지금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긴 뭘로 봐야 된다? 리모컨을 봐야 된다. 리모컨의 복사본. 즉 aegis랑 aegis2는 같은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봤을 때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2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근데 aegis3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aegis 한 다음에 append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10이라고 넣게 되면 이 리스트에 빈 리스트에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aegis2에도 마찬가지로 10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aegis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된다? 2개. 보이죠? 10, 2개 나오는 거? 즉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egis랑 결국에는 aegis2랑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aegis3한테도 aegis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리모컨만 지금 몇 명이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명. 그렇죠. 3명이 똑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egis3를 출력해도 뭐 나올까요? 2개 1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의 TV는 한 대인데 지금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명이 지금 그 TV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실 TV가 한 대면 그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여러분들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 자, 리스트는 뭐냐면 객체의 일종입니다. 자, 객체는 왜 필요하다고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변수에 객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변수는 특성상 값을 한 개밖에 못 가지고 가잖아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 객체는 어때요? 객체라는 폴더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치냐면 이거는 객체 제한 프로그램 언어가 모든 프로그램 언어,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객체 제한 프로그램 언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객체를 변수 안에 두는 게 아니라 객체를 외부에 두고서 대신에 변수 안에 뭘 둔다?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직접 조정한 거예요? 원격 조정한 거예요? 다 원격 조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다라고만 그래 이거까지 맞춰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는 이게 어쨌든 리스트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리스트에는 값을 추가하는 것과 삭제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펜드가 뭐다? 값을 추가한 거예요. 리스트 값 추가가 바로 뭐냐면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VA로 쓸게요. 값을 집어넣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ges 한 다음에 append 해가지고 1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ages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값을 수정하는 방법은 뭘까요? 값 수정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append 해가지고 값을 여러 개 좀 추가를 해볼게요. 20, 30.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라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덱스. 우리가 보통 숫자 셀 때 몇 번째를 숫자를 세죠? 1번째를 첫 번째라고 세죠. 그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몇 번째를 첫 번째로 세냐면 0을 첫 번째로 셉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이라 했을 때, 자, 요 녀석이 차례대로 인덱스가 어떻게 잡히냐면 0, 1, 2로 인덱스가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겠지만 0번째 인덱스로 접근하면 뭐가 출력된다?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죠? 자, 그런데 나는 0번째를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수정이에요. 이게 바로 0번째를 여러분들이 10으로 값을 수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A 출력해볼까요? 실제로 보면 뭐 나와요? 10, 2, 3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이게 바로 리스트의 값 수정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찝어가지고 그 녀석의 인덱스를 통해서 10이라는 값으로 수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삭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소값이라 하는데 그 요소값으로 접근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move 해가지고 remove가 삭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뒤에 있는 3을 삭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삭제가 된 거. 그죠? 12 나오죠. 그런데 자, 만약에 3이 두 개가 있어요. 3이 지금 몇 개?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3이 모두 삭제될까요? 하나만 삭제될까요? 하나만 삭제돼요. 보이시나요? 리무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3이 모두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삭제돼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만약에 한 번 더 삭제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리스트의 값 삭제인데, 자, 삭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자, 딜리트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DL이 바로 딜리트인데, 자, 다시 세팅을 해볼까요?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딜리트를 이용하면 DL, A 한 다음에 1 이게 뭐예요? 내가 인덱스가 1번째인 녀석을 뭐 하겠다? 삭제하겠다라는 의미. 자,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1, 3 나와. 이렇게. 이게 바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리스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딥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